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낫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허리가 망가져버린 느낌. 저도 딱 그랬습니다. 허리를 삐끗하지도 않은 것 같고 특별히 무리를 준 기억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 통증이 확 심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버린 일상 루틴.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왜 아픈지도 몰랐고 그냥 몸이 고장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씩 돌아보고 제 나름대로 극복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씩 바꿔왔던 것들이 다 허리 디스크 특성에 맞는 대처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인 허리 통증 이유와 치료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제가 실제로 허리 극복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컨텐츠들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조회수 40만 뷰 이상이 나온 국내 영상과 무려 1200만 뷰가 넘는 일본 허리 관련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국내 영상에서는 통증 해방일지 컨텐츠를 참고했고, 일본 영상에서는 스모트 세츠코인에서 다룬 허리 관련 컨텐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허리로 정말 고생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했던 내용만 쉽게 풀어서 전달해 보려고 해요. 허리 아파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 이러다 진짜 수술하게 되는 거 아닌가? 수술하면 안 아플려나? 저도 허리 통증이 심했을 때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은 다 받아보고 진통제도 항상 달고 살고 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다시 아프다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도대체 안 낫는 거지? 이렇게 시술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일본 의사가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리 수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움직여야 할 곳이 움직이지 않아서 허리가 대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리 회복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통증 해방 일지 영상에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통증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환자들이 수술이나 시술만이 답이라고 믿고 있을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착각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했는데 왜 다시 아프지? 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는 사실 착각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허리는 수술이나 시술로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상생활 관리가 진짜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시술이나 약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 중이고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기 전이나 수술이나 시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전에 한 번은 알고 있었으면 하는 5가지 허리 관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크게 체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진료보던 의사 선생님이나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가장 강조하던 내용이 바로 체중 관리였습니다. 솔직히 체중 관리 이야기 나오면 듣기 싫고 예민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허리가 아픈 게 살 때문이라고? 괜히 기분부터 상하고 방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체중이 늘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굉장히 명확해요. 살이 찌면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 자세가 계속되면 허리 디스크와 신경이 받는 하중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협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체중이 늘면서 주변 조직이나 지방이 붙게 되면 그 좁아진 공간이 더 답답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고했던 영상에서는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원래 50평집에서 살다가 20평집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이 더 좁아져 있는 상황.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 그 느낌이 바로 협착 상태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체중이 줄면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 엄청나게 살을 빼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체중의 5에서 10%만 빼도 허리는 바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체중의 10%만 줄여도 요통이 80% 준다는 보고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 제가 찾아본 논문에서는 비만 환자들의 허리 통증이 비만 수술 이후에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도 허리 통증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고 나서는 허리가 덜 뻐근한 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체중이 줄면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들게 되고 허리 주변의 근육들의 부담도 같이 줄게 됩니다. 자세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척추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비수술적인 허리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란 말이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허리 압력 풀어주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압력은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하는 습관인데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 압력이 계속 쌓이잖아요. 집에서 바닥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배꼽 뒤쪽에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치고 30분 정도만 있어도 허리가 살짝 펴지면서 압력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효과를 봤는데요. 단 30분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수면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허리가 아프면 딱딱한 바닥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딱딱한 바닥은 허리의 원래 곡선을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압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는 동안만큼은 허리가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부담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대자로는 전혀 잘 수가 없어서 베개를 다리에 끼고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었어요. 이 방법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안 움직이면 허리는 더 굽고 더 약해집니다. 일본 영상에서도 움직여야 할 관절이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리를 직접 쓰는 운동이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를 써서 허리를 지켜주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운동은 스쿼트랑 까치 발등입니다. 저는 방사통이 와서 다리까지 아팠던 케이스인데요. 도수치료 받으면서 많이 했던 운동이 이 까치 발등입니다. 다리 저림과 통증을 완화시켜준 운동이에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허리 관리의 최종 목표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체중 조절과 함께 가장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처음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걷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뛰고 있습니다. 처음엔 빨리 걷는 게 아니라 허리를 편안하게 세운 상태로 평지에서 걷는 거, 러닝머신보다는 그냥 나가서 평지를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공짜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30분 정도 걷고 쉬고 이걸 자주 하는 게 허리에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허리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중 관리부터 일상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허리는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정말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많다는 거. 이건 허리로 고생해본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